이제 사람들은 모두 이제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고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또 무엇이 더 중요하고 옳고 바람직한지를 또 판단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자기가 올바르다고 믿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냐? 하고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대로 살아도 되나? 라면서 자기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올바른 가치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 가치관을 정해주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정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해줄 수 있는 건 가치관이 아니라 저는, 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법륜 스님한테 그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가치관에 대해서 다양한 인생에 대한 방향성과 어떤 성공도 다양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하는 그 다양성이 요즘에 인터넷에 떠돌아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선택을 하면 살면 돼요. 예, 굳이 이런 영상을 안 봐도 되고. 근데 이런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치관에서 이미 거기서 정체성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는 한 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치관을 그렇게 쫓는다고 해서 네 인생이 달라지냐 이거예요. 답은 알잖아요. 가치관을 쫓는 건, 어, 인생을 어떻게 보면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제 문제가 80%인데, 그 80%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있는 사람인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관 하면 우리가 너무 넓잖아요, 범위가. 근데 돈 하면 어때요? 너무 좁잖아요, 범위가. 아니, 범위가 좁은 게 더 좋아요, 넓은 게 더 좋아요? 저는 명확한 게 좋아요. 명확하려면 범위가 너무 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종교를 얘기한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정치를 얘기한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에? 근데 돈을 얘기한다? 수입과 지출을 얘기한다? 자산과 부채를 얘기한다? 그러면 범위가 좁아져요. 그러면 가치관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종교적으로는 어떤 걸 살고,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되고,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돈은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뭐, 다양한 적정한 그 균형, 라이프 그 밸런스가 있단 말이에요. 예. 라이프 밸런스라고 하나? 저는 좀 더 좁고 송곳같이 자기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도 그래요. 내가 그렇게 넓게 찾아가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좁은 거 하나라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좁은 거. 그 좁은 거가 약간 내 앞에 할도리를 하면서 사는 것들. 저는 그게 적어도 남자로서는 경제적인 그 독립을 해야 되고 여자도 요즘에는 경제적인 독립을 못해서 그 남자랑 어쩔 수 없이 사는 여자들도 되게 많아요. 아이를 낳고 경단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잘 돌보면서 그 잔잔한 그 감정과 아이를 돌보는 게 잔잔한 감정은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돌보면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게 내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 졌는데 여자 인생이 좆된 거예요. 죄가 뭐야? 아이의 싸지른 아이를 책임지려고 그냥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내 인생이 좆된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남편이 내 예전에 아가씨 때 더 예쁘지. 애를 낳고 그 볼 거 안 볼 거 그런 모습이 더 예쁘겠어요? 생각해. 여자도 나이가 지나면서 더 가치가 있으려면 자산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치관을 따질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게 저희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치관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의 포인트는 저는 저의 직업, 저의 뾰족한 직업 의식을 가지고 이 인터뷰 영상을 찍으면서 사람들한테 이게 내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 직업을 내가 이 업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한테 이득이 돼요? 안 돼요?
그거에 yes or no를 판별해가지고 우리랑 함께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우리랑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보고 있고 왜 함께하려고 하냐를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직업정신이라고 하는 그 뾰족한 면에서 나는 직업정신이 과연 있냐. 저의 직업정신 이거란 말이에요. 저는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가치관을 따지면서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거의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을 찾을 때는 돈을 따르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명확해요. 모르면 돈을 따르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어? 어떻게? 돈이 전부냐고. 돈이 전부가 아니겠지, 당연히.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어? 네가? 어떤 사람도 돈이 있대요. 그리고 중산층 정도 계신 분들은 자기가 돈이 있는 줄 알아요. 착각이잖아요, 그거는. 돈이 정말 있어요? 돈이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부를까요? 돈이 있으면? 아니에요. 그냥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 비해서 어때요? 내가 그래도 상위권의 20%, 10%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산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 이상은 된다. 요 살만하다라고 하는 느낌이지 중산층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도 되게 달라요. 예. 그래서 내가 가치관을 따를 거냐, 돈을 따를 거냐. 가치관을 따르면 어쨌든 방향성이 너무너무 이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못 따라요. 그게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서야 그냥 내 삶에 대한 합리화를 하겠죠. 근데 다시 돌아와서 나는 돈을 따를 것 같아요. 나라면. 예. 그래서 질문 저한테 했으니까 1번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명확하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럼 누군가는 이거를 들었을 때 알쓸하게 또 어떻게 대답하지?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직업 정신, 뭐다? 내가 사람들한테 돈 버는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으로서 나는 첫 번째, 돈 버는 일은, 돈 버는 목표가 명확해야 돼. 일단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넓은 범위에서 좁아져야 돼요. 우리가 깔때기라고 표현하잖아요. 넓은 범위에서 좁아져야 돼. 그 뾰족함이 없이는 모르겠어요. 뾰족함이 없는 게 만약 본인의 가치관이라면 그렇게 살아요. 이런 영상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영상 볼수록 상처받아요. 왜? 저희는 돈을 안 벌거나 돈 벌 의도가 그렇게 강렬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의 좀비 취급하니까. 그럼 돈 못 벌면 사람 아니야? 우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리그에 들어와서는 뾰족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송곳처럼 뾰족함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을 전문성을 키우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돈에 대한 숫자, 그 성적이 어느 만큼 학교에서 성적을 보지만 우리는 돈 성적을 봐요. 돈을 봐요. 그래서 그 돈을 내가 과연 벌 의도와 목표가 강렬한지, 예. 거기서 일단 뭐가 나오냐면 80%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 가치관이 나온다고 생각해. 가치관이 그렇게 따라온다고 생각해. 예. 왜냐면 돈을 안 벌어보면 리스크 테이크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예. 가치관을 따르느라, 법륜 스님을 따르느라, 예. 그냥 이런 어떤 도리, 인문학을 따르느라, 결국 뭘 못 따랐다? 예. 결국 자기 경제를 합리화하고 포기한 거예요. 경제를 포기한 건 어떤 의미겠어요? 결혼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타야 될 자동차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살 집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가야 될 여행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자녀 교육을 포기해야 돼요. 나의 건강을 포기해야 돼요. 더 좋은 음식 먹을 수도 있는데 어때요? 그렇지 못하죠. 나의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80%이 경제 문제를 우리가 뾰족하게 보자는 거예요. 가치관이 20% 안에 있어. 너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래, 넌 대단한 사람 해. 근데 20% 만점 맞아도 결국 20점이에요. 전 차라리 경제 문제에서 80%가 차지한다면 80점에서 어때? 만점 맞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인생 7점짜리는 살아요. 7점짜리. 그죠? 인생 7점짜리면 평균적으로 돌이켜보면 인생 7점짜리 주식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60%만 맞으면 된다고. 100%도 아니고 90%, 80% 아니라 60%만
정확하게 맞으면 성공한다고 했어요. 그게 복리의 힘으로. 그럼 인생은 제가 7점짜리라고 하잖아요. 70%만 맞으면 된다. 그럼 아이스가보다 어때? 주식에서 하는 사람들이 어때? 60%만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 60%더 쉽단 말이에요. 그죠? 70점보다는. 그럼 그게 뭐다? 경제 문제를 반드시 해. 돈을 다 벌고 나서 헛소리하는 성공자들 되게 많아요. 주식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식으로 되게 있잖아요. 그 막 사람들을 그냥 인기로 그냥 그 사람들 다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표현하는 거지. 저는 무조건 뾰족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치관은 넓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가치관부터 따지잖아요. 그러면 어디 저기 인도 가야 돼. 인도 쪽에 가가지고 종교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면서 있잖아요. 뭐 소유 하나도 안 하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돼요. 네. 뭐 스티브 잡스도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 그런 걸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는 그걸 했고 플러스 뭐였다? 경제 80% 문제를 완전 한 방에 해결해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사과 애플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스티브 잡스 가져왔던 생태계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오면 가치관을 따를 거냐? 가치관의 질문이 의미 있냐? 이 의미 있지. 사람은 늘 찾아야 되니까. 근데 돈? 80%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많이 연구했고, 많이 제 자신 가지고도 실천했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창업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돈 법시다.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정말 존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해봤더니 외국인으로서 F4 비자 받아가지고 해봤더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 한국에 13년 정도 살면서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 메시지를 잡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또 마탱이 간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또 묻고 싶다면, 내가 아니라 법륜스님 한번 찾아가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가치관은 범위가 넓다. 범위를 좁혀야 한다. 그리고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성장을 하려면 돈을 쫓으라고 했던 대표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좁혀서 내가 돈을 따르면 가치관도 따라올 뿐만 아니라 나도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얘기로 지금, 네, 이해가 됐고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정말 범위가 넓다라는 걸 오늘 또 한번 깨닫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